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국고채 시장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소상히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리고 아까 저희 부총리께서도 일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발표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국고채 시장 현황, 그리고 이제 발행 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 시장에서 보시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 2010년부터 해서 70조 내지 80조 수준에서 쭉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2015년에 보면 109조까지 갔었고요. 최근 5년간에는 보시다시피 거의 100조 원 수준대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GDP 대비 국고채 발행 잔액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국채 발행 잔액입니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570조 정도 됩니다. 국고채가요. 국채는 한 100조 정도 더 많습니다. 그게 GDP 대비하면 35.4% 여기에 기준이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시면 아직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 채무 자체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국고채 발행 잔액은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잔존 만기 쪽을 보시면 10년 전에 5년 정도 잔존 만기였는데 작년에 10년 잔존 만기로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년물, 30년물 그리고 50년물을 계속 발행해 오면서 잔존 만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이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나라는 상당히 영국에 이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잔존 만기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장기물을 많이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통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채 거래 규모 측면에서 보시면 쭉 올라왔습니다만 2016년에 거의 4,000조까지 올라갔고요. 최근에는 거의 한 3,000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율 보시면 432%라 해서 물론 미국, 일본, 영국하고는 비슷한 수준이네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회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측면에서 호가 스프레드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쭉 하향돼 왔습니다. 3년물 같은 경우에 0.59원까지 떨어졌고요. 다른 나라와 이것도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거의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호가 스프레드가 촘촘히 이제 짜여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사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시점에 파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규모는 지난달 기준으로 96조 수준입니다. 이게 전체 국채는 외국인 투자가 한 127조 정도 수준이 되고요. 한 전체 국채는 한 7%고 국고채만 보면 15% 정도 외국인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아직도 사실은 저희 한국에서 외국인 국고채 보유가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의 룸도 굉장히 많고 저희 정부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을 보시게 되면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 비중이 71%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국고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면 지금까지 뭐 많은 좋은 평가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ADB에서 5월달에 한 평가 보면 저희 시장이 여러 가지 PD 시스템이라든지 통합 발행 그리고 유통시장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고채 발행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를 보시면 제가 아까 100조 원 수준으로서 최근에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아시다시피 정부 재정이 거의 10% 정도 국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고채도 지금 27조 원이 증가된 130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간 이제 물량적인 측면에서 수급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정도 물량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금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 둔화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저점을 계속 갱신해 내려오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국고채 이제 조달 자금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 쪽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대내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내외 불확실성 존재하고 글로벌도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은 뚜렷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기조 속에서 지금 매입 주체별로 보시면 보험, 연기금, 외국인 은행들이 각각 한국 국고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연기금 쪽은 이제 최근에 국제기구 기준 변경이 22년부터 적용되니까 그에 따라서 자산 부채 듀레이션을 매칭해야 될 그런 수요가 경고에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 정도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1몇 %대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국고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 하에서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LCR 비율도 이제 확대 적용되고 기타 이제 예대율 규제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적인 그런 자산인 그 국고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채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방향입니다. 국고채 인수 기반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유통시장과 유관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부총리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국고채가 이제 내년에 27조 이제 늘어납니다만 계속 지금과 달리 이제 국고채를 이제 의지하는 비중이 저희 국가 재정 운영하는 경우에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커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국고채 인수 기반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수요 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PD 기준을 좀 변경을 해서 인수 쪽에 배점을 조정하고 실인수 쪽에 또 가점도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 기반 강화 차원에서 이제 PD사 보상 체계도 조금 개편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다 나은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해장단에 주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특혜라 그럴까 혜택을 조금 더 재조정하고 특히 이제 중위권 6위에서 10위권에 있는 그런 PD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바꿔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장기물이라든지 경과 종목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장내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좀 조정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하게 호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보다 좀 안정적인 그런 시장, 유통 시장을 위해서 장내 차후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정정하거나 사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유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물가채와 관련해서는 물가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옵션 발행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전에 맨 처음에 물가채를 도입할 때 경쟁 입찰 방식을 한번 썼는데 그때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다시 옵션 발행으로 바꿨습니다만 이제는 저희들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수요가 갖추어졌다는 생각하에 좀 더 물가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 방식을 다시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레포 거래에서도 기존의 국고채만 적용되던 담보물을 국민주택 채권이라든지 재형증권까지 확대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과의 그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 전략 협의회를 올해부터 신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이제 12월경에 내년도 국채 발행 계획 수립에 앞서서 시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 기재부 이창환님 주재하시고 PD사와 여러 국채 투자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그런 협의회를 신설할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국고채 시장 수급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발행 물량과 비중 그리고 앞으로 국채 시장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고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재정부 국토국장인 이종욱 국장님의 대한민국 국고채 시장 동향과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였습니다.